반도체 산업에서 계측을 우아하게 하는 방법, AI가 개척하는 업무 혁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SK 하이닉스의 노희중 TL이라고 합니다. 저는 18년도에 하이닉스에 입사하여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최적화 업무를 수행해 왔고 21년도에는 R&D 분야에서 NLP 기반 정보 제공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비전 AI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반도체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소개드리고 반도체 분야 계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계측 솔루션인 바이스 시스템에 대해 소개드리고 누구나 쉽게 빠르게 AI로 계측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바이스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우리 일상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컴퓨터, 서버,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로봇 청소기, 자동차, 그리고 TV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도체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다양한 공정들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반도체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매우 얇고 평평한 원판입니다. 띵필름 공정에서는 웨이퍼 위에 얇은 필름을 형성합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광학적인 방법을 통해 미세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엣지 공정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CNC 공정에서는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과정을 거쳐 웨이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디퓨전 공정에서는 웨이퍼 내부에 다양한 물질을 확산시켜 반도체 특성을 형성시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정들이 수백 번 반복되어야지만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변화를 통해 반도체 기술의 발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마이크로 SD카드의 용량은 128MB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카드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워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14년 단 9년 만에 용량은 1000배인 128GB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내부의 트랜지스터들이 점점 더 미세해지고 하나의 칩 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오늘날 우리는 1TB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비해 800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반도체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빠른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측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반도체와 같은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려면 그 성능과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측은 우리에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까지 제시합니다. 때문에 계측은 반도체 성능 향상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초기에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마치 왼편에 보이는 이 작은 마을처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는 더욱 복잡해지고 빽빽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반도체는 이 크고 복잡한 도시처럼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무엇이 변화하였을까요? 바로 계측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간단한 계측으로도 그 구조와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반도체 회로의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계측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효과적인 계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래에 체성분 분석기와 MRI 두 기기가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우리 몸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여 체지방률이나 근육량 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방식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MRI는 우리 몸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간접적인 측정 방식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는 반도체 단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측을 진행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 형상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므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집니다. 우리는 반도체 단면 이미지 중에서도 TEM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EM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의 약자로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의미합니다. TEM은 전자를 발사하여 시료를 관통하는 신호를 이미지화하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미세 세계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 한 올 두께보다 훨씬 얇은 것들도 볼 수 있게 해주죠. 아래는 다양한 TEM 이미지들의 예시인데요. 이러한 TEM 이미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형성 원리상 다양한 시그널들이 생성되게 되고 시그널들의 간섭으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 물질이 동일한 오브젝트라도 컨디션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불분명한 경계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노이즈가 심한 TEM 이미지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경계면 두 개가 보이시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TEM 이미지의 일부를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물체 경계면의 밝기 차이에 비해 노이즈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경계를 구분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계측을 진행해야 되는 패턴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백 개의 물체를 일일이 손으로 계측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AI 기반 계측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계측 솔루션인 바이스를 소개합니다. 바이스는 TEM 이미지를 AI 기반으로 계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술 도입 이후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매뉴얼하게 TEM 이미지를 계측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이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빠르게 AI 기반 계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스 시스템의 특징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단면 이미지를 수동으로 계측할 때는 평균 2시간이 소요되지만 바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10분 만에 계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측을 하게 되면 누가 계측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계측을 하더라도 다른 값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스는 AI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스큐 없이 일관된 계측 결과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조회부터 계측까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측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AI 기반 계측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AI 기반 계측을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에 대해서 일관된 계측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측 포인트가 한 이미지당 수백 개씩 있더라도 빠르게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찢어진 면적의 넓이 등 다양한 결합값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측 담당 엔지니어들로부터 좋은 실사용 경험을 듣고 있습니다. AI 기반 계측을 사용하면 신속 정확한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기반 계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발표는 정봉훈 TL님께서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정봉훈 TL입니다. 저는 17년도에 SK 하이닉스에 입사를 했고 계측 공정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업무 효율화 툴이나 시스템 개발을 하였고 DS로 이동한 뒤에는 현업 과제 컨설팅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까 희중 TL과 같이 비전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쉽게 빠르게 AI로 계측하는 세상입니다. AI 기반 계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는 D램, 낸드뿐만 아니라 CIS까지 크게 3가지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다르다는 것은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구조에 따라서 이미지를 취득하는 조건도 다를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계측 알고리즘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화를 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커스터마이션 해서 이 가운데 있는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공해 보자,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오브젝트 인식과 에지 정의 알고리즘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친숙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눕기라고 하는데 아이폰에는 이 눕기를 통해서 피사체를 제외한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낚시를 즐겨 하는 편인데, 네. 저희 같은 낚시꾼들에게는 내가 잡은 물고기의 길이가 얼마냐, 사이즈가 얼마냐, 이게 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제가 동해안에서 잡은 볼락입니다. 이 볼락을 추출해서 길이를 재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배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와이프랑 함께 장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회사니까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제 기둥 위에 앉아 있는 제 앉은 키를 측정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눕기 기능을 사용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기둥까지 같이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입고 있는 바지와 기둥의 색깔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세그멘테이션 애니띵이라는 샘 모델을 사용하면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 마스크를 손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팔 사이에 공간을 눕기에서는 저라고 판단을 했지만 샘이라는 모델에서는 잘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샘은 어떤 모델일까요? 샘은 올해 메타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세그멘테이션의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제일 가장 유명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언어 모델에서 챗 GPT가 있을 텐데, 세그멘테이션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정말 잘 분할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 반도체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억 장의 이미지, 일상생활 이미지로 프리트레이닝 된 웨이트에
반도체 데이터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0억 장의 이미지 중에서 반도체 이미지는 단 한 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라이드나 옥사이드를 잘 구분하고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도 잘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셈을 활용한 세미오토 라벨링 툴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마스크에 넣을지 어떤 것을 제외할지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초록색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빨간색 부분이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각형 패턴을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는 포코너 33개의 사각형이니까 140번 이상의 클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30번 미만으로 레이블을 잘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반도체 데이터에 잘 맞는 셈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데이터에 잘 맞는 셈 모델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흔히들 아시는 파인 튜닝입니다. 그림에서는 메일에서 우편물에서 도장을 추출하는 태스크입니다.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는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인 튜닝한 이후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심지어 하이픈도 잘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합쳐서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력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미리 생성해 놓은 라이브러리 안에서 전처리를 가져옵니다. 유저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쌓아 올려서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어떤 오브젝트를 추출할지 뱉어주게 되고 사전에 유저가 정의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잴지를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잘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해주면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메저링 AI 레시피 솔루션 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셈을 활용한 라벨링 자동화, 템 이미지 특성에 맞는 모델 학습 방법과 평가, 블록 조립을 통한 워크플로우 자동 생성, 마지막으로는 생성한 모델의 버전 관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바이스라는 시스템을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반도체가 무엇인지, 템 이미지가 무엇인지, 또 계측이 왜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템 이미지의 자동 계측은 소위 코딩을 잘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잘 다루는 능력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 구성원이라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계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이스의 변화될 모습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저희 ISS 구성원들과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신 태재용 팀장님과 안대용 당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